강타입니다. 2014년 10월 2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 월말 경마로 시행이 돼서 그런지 서울경마 쪽에서는 출주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중부해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경마 주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매경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부산 제주 쪽에서 완벽한 상황을 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서도 약간의 그 이변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대로 뭐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마무리를 했던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대상경주였죠. KRA 클래식 대상경주였었는데 삼정제왕이 강착이냐 아니냐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 글을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주중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강착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재결위원회 그 잣대가 정확하게 규정을 좀 만들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멋진 대승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토요일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제1경주입니다. 변성 자체로 봤을 때 이제 신마들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고 자, 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과연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서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3번 초원신비라는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지난번 데뷔전 시 양원 선행력을 보여줬지만 반면에 종반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이 약간 불안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주행검사 자체도 3번에 걸쳐서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 이 주행만 안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이 단거리 쪽에서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3번 초원신비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나름대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어차피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종반 뒷심을 갖고 있다면 4번 스위트 일루전이라는 마필이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그나마도 종반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 교시 이제 선행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읽어주기에 리프로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기대치를 강하게 갖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가운데 자,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9번 보자르라는 마필.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는 괜찮아요. 9번 보자르 역시도 피스롤즈의 자마로서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우수합니다. 종반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전째를 맞이해서 더욱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9번 보자르가 선행을 간다면 끝까지 뻗팅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배팅권에서 맹목적으로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그나마도 이제 안정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11번 노시란테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현재 6전을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입상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도 점진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로시란테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3번 초원신비, 9번 보자르, 12번 로시란테 이상 3주의 입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주행불안이 문제였지만 주행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3번 초원신비에 대해서 조금 더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난타점이 형성될 가능성과 또 기본적으로 은근히 입상 가능성과 우율이 드러나는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내포를 하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없어요. 이번 편성도. 근데다 거리가 1200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발력을 갖고 있는 정계 2점마들이 조금 더 유리한局面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먼저 1번 거포 본능입니다. 직지점 경주 시에 너무나 서승훈 기수가 계승을 했을 때 조금 능력이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이제 송재철이가 계승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거포 본능도 절대적으로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다음은 3번 라크윙이란 마필입니다. 강타가 강력한 배팅권에 거의 충막감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인데, 자, 요 마필은 사실상 능력 부족줄로 인해서 제거를 받고 지난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선수 2년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선수 2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3번 라크윙. 이 편성에서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라크윙을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가능성을 본다면 다들 고만고만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히트 포인트라는 마필인데요. 요 마필은 사실상 이제 데뷔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실전에서 걸음이 아직도 별 볼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12번 히트 포인트는 선행 여부가 관건인 마필인데, 여기에 이제 도전 가능한 마필이 안쪽 게이트에 6번 오네오가 있고, 외곽 게이트에는 이제 12번 무한도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들 마필들을 제끼고 어느 정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이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12번 무한도마라는 마필,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아직까지도 마필이 앞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미나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어쨌든 12번 무한도마도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니까 언제든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꾸역꾸역 와가지고 간신히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3번 라크윙과 12번 무한도마는 거의 총력전이 예측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3번, 12번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시고 1번 거포본능과 12번 히트 포인트의 선전 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전개비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한번 메리트를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경주들이 많으니까, 송교천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가져가는 게 오늘은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1번 놀부시대입니다.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마필이에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마필인데 30전을 치르는 동안 1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다음은 이제 2번 토우라는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순발력에 비해서 지난번에 순발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어느 정도의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번 토는 어찌됐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윗구미를 형성하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지지제한트라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는 이제 공백 이후 근가 2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는 뒷심이 좀 부족한 마필이라서 1000m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3번 지지자한테는 이번 경시에 1000m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이 예측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6번 럭키뮤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이번에 이제 찬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8월 23일 우승을 차지했을 때 당시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선두권에 공략을 했을 때 종반에 이제 선두권 강타를 해야만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만, 안쪽 게이트에 2번 토우라든지 3번 지지자이언트라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6번 럭키뮤직이 어느 정도의 능력 신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7번 럭키이글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9번 스피더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9번 스피더도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선행력이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기습도 가능하고, 지난번 이전체를 맞이해서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번 경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2번 토를 정점으로 해서 9번 스피더 쪽에 메리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3번 지지자이언트나 6번 럭키뮤직 정도의 이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장 경마를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제주 경마로 넘어가는데,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이자 제주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제주교차 1경주, 강하게 메리트를 갖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만,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는 바로 9번 웅비소리라는 마필입니다. 단위가 좀 팔릴 거예요. 단위가 좀 팔리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상 이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직전 경주에 이제 어떻게 뛸 것이냐, 요거를 이제 한번 추측을 해봤단 마필인데,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었는데, 종반 탄력 부족으로 아쉽게 5착을 차지했어요. 이번에는 전력을 재정비하고 출전을 했고, 마필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 UCC 준메인 승부처에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9번 웅비소리를 놓고 무조건 적중으로만 얘기하는 준메인 승부처인 만큼 제주교차 1경주 빵빠라빵 무조건 맞춰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한번 힘차게 오늘 강타의 승부처의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신마들의 안판 승부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신마 중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8번 성운불패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두 번의 착지 분량은 있었지만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입전개를 하고 주행범사시, 자, 종반에 이제 여유를 보이다가 채찍을 2대 때리자 발걸음이 시원하게 살아나오면서, 자, 멋지게 우승으로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순발력도 괜찮고, 마필의 근성도 괜찮고, 스피드도 겸비했고, 또 주폭 자체도 상당히 좋은데다 종반에 이제 채찍을 때려보니까 기수의 부조에도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 성운불패는 신마 중에서 가장 메리트를 갖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줘도 무난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성읍불패를 꼭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번 지상 제일 햇비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도 이제 신마입니다. 혈통도 괜찮고요. 비교적 혈통도 괜찮은데 주행검사 시 이제 무난하게 출발하는 뒤 밀어내자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면서 선입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반에 마필 가는 데나만 유도하며 꾹 잡고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요 마필도 8번 성은불패와 마찬가지로 좋은 주폭에 순발력, 근성, 스피드 모두 겸비하게 여기고 있고 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괜찮은 마필이라 5번 지상제일 햇비라는 마필도 이 편성에서는 신마 중에서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마 중에서는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지상제일 햇필과 그 다음에 이제 8번 성은불패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형군 성장마 중에서는 독보적인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번 천망이라는 마필인데 자, 고성희 기수예요. 요 마필을 지난번 이제 직전 교시 2전체를 맞이해서 강타가 노림수를 갖고 노려봤던 마필인데 나름대로 출중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3착을 왔어요. 당시에 이 마필만 왔어도 강타가 완전히 상황을 낼 수도 있었는데 1번 천망이 아쉽게 3착을 차지하면서 지난번 경주 때 아쉬움을 줬는데 이번에 인기바로 팔리네요. 자, 1번 천망을 놓고서 5번 지상제일 햇빛과 8번 성은불패 요 신마들의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간단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메리트를 갖기보다는.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7번 새소망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생바닥을 때리고 말았는데 실질적인 능력은 굉장히 많은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다 거리가 900m로 늘어났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7번 새소망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거 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고 여기에 뭐 인기 많은 당연히 5번 세종시청이죠. 제주마도 어느 정도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괜찮고요. 또 마필 자체가 미는 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교시에 1번 1등 열차는 빠른 마필인데 과연 1번 1등 열차와 5번 세종시청 중에서 누가 선행을 나설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이지만 전반적으로 레이스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7번 새소망이 좀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5번 세종신천 이런 마필들도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지만 저는 어찌됐든 7번 새소망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왜? 전원주기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니까 당연히 취임력이 우승한 7번 새소망의 관심권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5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성도 이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도 신마들이 한 3조가 출전을 하죠. 그래서 일단 7번 콩코드추입니다. 데뷔전이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타피 포인트나 콩코드 모먼트와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 무난하게 출발을 한 뒤 밀어내면서 선입전개를 하고 정말 적당하게 선의 뒤 왼채쪽을 강하게 때려봅니다. 결승선 전방 앞에서는 꾹 잡고 여유있게 통과했는데 기본기나 주행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마필인데 스타트가 좀 느리죠. 발주가 좀 안 좋은 마필이라서 발주만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앞으로 성장은 조금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신마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강권인데, 정상대우도 괜찮아요. 정상대우도 무난한 모습인데, 이번 경기 이 부산의 카우보이스라고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거의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는 이 7번 정상대우가 주행검사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요주의 마필로 7번 정상대우는 꼭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혈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 정상대우는 꼭 한번 배팅권에 난청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형본 성장마 중에서는 당연히 1번 선샷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 시 실질적으로 많은 인기를 모으진 않았지만 은근히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순발력이지만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 배팅권의 축으로는 1번 선샷을 가져가는 것이 정석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후착으로서 읽어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자이언트 골드. 선취입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부족했던 취입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4번 자이언트 골드를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 때려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고, 11번 슈발블라운도 마필 자체는 괜찮은데 지난번 경주 때 발주가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경주 자체를 망쳤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11번 이 슈발블라운도 충분히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12번 서창미호도 요즘 잘 나가는 박은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려면 1번 선샷과 4번 자이언트 쪽에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 8,000점 이하 핸디캡 경주로서 오늘 경주 중에 가장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출전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메리트를 갖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경주급으로 붙어보려고 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제대부입니다. 메리트는 있는데 60kg라는 가부중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2번 아랑조아. 당연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인기에 비해서,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또 인기만을 팔렸을 때, 입상률이 그렇게 높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질이 가는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메리트를 갖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5번 특등대부인데, 지난번에 우승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우승을 했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 기술을 턱하니 태어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항제대부와 5번 특등대부는 이 편성에서 전개상 선두권 모색도 가능한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1번 항제대부가 승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5번 특등대부가 승부를 할 것인지 이런 마필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둬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7번 1등 공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마필 자체가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난번 경주치처럼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행은 못 갈 가능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2번 아랑조아도 빠르고 5번 특등대부도 빠르니까 선행을 100%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7번 1등 공신도 패턴이 괜찮고요. 여기에 이제 5번 특등대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면 지난번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4번 불빛권자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5번 특등대부를 제일 괜찮게 보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7번 1등 공신과 4번 불빛군자의 선정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는 조금 배팅을 강하게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강한 배팅을 좀 자제하는 것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배팅은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어느 정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파차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그냥 왔다고 해더라도 강원이 아니지 않느냐. 승군전에 1200의 첫 출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경시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선수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박현우 기수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했지만 뭐 마필 자체가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6번 파차이 요 마필은 뭐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승리 여자입니다. 데뷔전과 이전제의 능력 편차가 좀 심하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선취인을 모두 끌어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고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0번 퀸 오브 럭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다소나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역시나 배팅권에는 충분히 입사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6번 파차이와 자, 요게 5번 승리여제 10번 퀸 오브 럭 이상 2주 정도로 압축을 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기청 5경주 어느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빵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인데 사실상 이 제주기청 5경주 이후에 이 토요경마도 스트레이트를 붙어야 될 경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대부분이 뭐 이 신박급 마필들의 일전이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때릴 만한 경주는 없어요. 얘가 이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경주 정도지 사실상 어느 정도 입상과 우열이 드러나고 이 드러난다 해더라도 아주 이렇게 힘을 줘서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사실상 없었고 지금 이제 5경주 제주교청 5경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붙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청 5경주 UCC 메인 승부처에 강력 추천만은 2번 신촌돌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점진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무엇보다도 이 마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경주 시에는 사실상 이 빠른 마필들이 있거든요. 4번 녹색 신비나 5번 신흥오골 같은 마필 또 이런 마필들이 선정권에서의 어느 정도 경합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번 신촌돌체는 기본적으로 선행력보다는 추임력도 괜찮고 근간에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2번 신촌돌체가 충분히 득세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다 훈련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신촌돌체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2번 메인 승부처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붙어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제서야 첫 번째 승부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상당한 이제 나름대로 메리트를 갖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신마들의 전력 중에서는 그렇게 센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군 성장마간의 일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성장마 중에서도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동양의 빛이라는 마필
괜찮은 모습이죠. 꾸준하게 이제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다 11번 누나 챔프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공산이 있지만 요 마필도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걸음의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7번 가디안이란 마필도 괜찮고요. 또 괜찮은 마필 이 11번 누나 챔프도 괜찮고 이런 마필들도 괜찮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9번 동양의 배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경우인데 어찌됐든 이 편성은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직전 이전째 전혀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마필인 7번 가디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7번 가디안도 괜찮은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서서히 힘이 붙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7번 가디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승부처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7번 가디안 쪽에 한번 메리트를 갖고 꼭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춘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빵빵빵빵빠라밤. 자, 바로 이 두 번째 승부처가 UCC 춘메인 승부처에 붙어보는데 야,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더 이상 어려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12번 스피드킬러를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반 뚝심이 문제입니다. 선행력은 이번 교시 무조건 끌어내니까 별로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게 문제가 아닌데 종반 뚝심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12번 스피드킬러를 빼고 가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하지만 이 후착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12번 스피드킬러를 놓고서 자, 한번 가감하게 중배당 이상까지도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변 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강타의 토요경마 중메인 승부처 자, 12번 스피드킬러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마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을 시켜드렸던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9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주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4군의 대상경주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고 어느 마필 하나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상당히 어려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피코나이스 정도가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마필들을 아주 강하게 보는 경주는 아닙니다.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편성은 의외로 이 이변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할 수 있는 경주인데 그나마도 괜찮게 보는 마필 일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강타가 꼭 한두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마필을 좀 숨기려고 했는데 11번 또래입니다. 문세용 안장이고 직전 대비 부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조한별이가 그렇게 베스트로 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중반 탄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편성에서 문세영기가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 11번 또래는 저는 배팅골에서 절대 빼는 마필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부준이 늘어난 것이 부담스럽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11번 또래에 대해서 한번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또래는 절대 빼지 마십시오. 자, 이 편성에서 꼭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경주가 토요제 10경주인데, 요 경주는 이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한번 붙어보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 편성은 나름대로 배팅권에 충마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2번 파워시티입니다. 자, 워낙에 군기 일합격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2연속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무조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죠. 자, 그래서 12번 파워시티는 무조건 오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대가리 놓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마필을 놓고 죽는 것이 맞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고, 나머지 단통마가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슈퍼드래곤이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상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슈퍼드래곤이 이 편성에서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 마필보다 센 놈들이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슈퍼드래곤보다 더 센 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조용한 승부처이긴 합니다만 배당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2번 슈퍼드래곤이 팔린다면 완전히 땡큐죠. 땡큐고 나머지 2주가 아주 제대로 각구시가 되고 마필의 능력으로도 되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필들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경기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빵빵빵 빵빠라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본 콜미 로켓이 이번에도 하만식 기술로 하여금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오가 관건인데 강하게 팔리겠죠.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편성은요,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무조건 터진다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하고 터진다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일본 콜미 로켓 같은 마필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일본 콜미 로켓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선행을 편하게 나서는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받치는 정도 아니면 자르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인기마가 콜미 로켓인데 선행도 편하게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직전 경주 시에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파악된 전력을 보여줬고 이 정도의 종반 탄력이라면 저는 사실상 아주 메리트를 있게 보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번마가 너무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냐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콜미 로켓은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지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계속 스트레이트 승부처인데 이 경주도 어느 정도는 대상경주급의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고 은근히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편성에서는 가장 메리트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의 열창력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갖고 있는
9번 클린업 조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긴 합니다.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 정도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 않은 마필들이 없어요. 다들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닝핸디도 되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최선 승부를 한다면 9번 클린업 조이가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클린업 조이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 편성 자체는 1번 플래시 스킵도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여부도 관건이고, 5번 키어 샌딩도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고, 12번 위닝핸디도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성은 상당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변 연출이 가능하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9번 클린업 조이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당일 현장에서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를 마무리 짓는데, 제주교청 5경주부터 후반부 스트레이트 경주를 가져갔고, 전반 경주 쪽에 오전장과 중반 쪽에서는 적중의 포인트를 가져보고 싶고, 토요 경마는 후반부가 상당히 터질 수 있는 경주급의 경주가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중후반부 쪽에 몰빵 승부를 기대하는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강타를 믿고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강타 역시도 한 경주 한 경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